최근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면의 공산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화제입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 공장에 이어 디즈니랜드도 강제 폐쇄를 하였는데요. 이런 일들로 중국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같이 자세히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중국 광둥성,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고강도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낡은 환기, 위생 시스템을 갖춘 건물들이 모여있는 의료공장 지역인 하이주구에서 감염자가 늘어나자 광저우 당국은 해당 지역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신장, 위난, 네이먼고 등지에서도 최근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곳곳이 부분 봉쇄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시설이 있는 정저우에서도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우한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선전에 많은 어린이는 몇 주째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정저우를 오가는 항공편은 극소수라며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곳에서도 상하이에 내려졌던 것과 같은 봉쇄 조치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사회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지방관리들은 봉쇄 명령에 따른 사람들의 공포를 피하고자 기업과 직접 소통하거나 작은 분야를 폐쇄하는 등 눈에 안 띄게 방역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구 1300만 명인 우한에서는 2개 구에 대한 봉쇄만 발표되었고 그 외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봉쇄 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에 폭스콘 공장에서 봉쇄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자 중국은 급히 통제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지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단지를 떠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예시로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의 한 주민은 블룸버그 통신의 당국이 지난달 22일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주거단지 내에 80일 넘게 갇혀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공식적으로는 봉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둬놓는 지방 당국의 은밀한 봉쇄는 항공기 운항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전역에서 4234편의 항공기가 운항되었고 8021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같은 날과 비교해보면 항공기 운항 편수는 11,738편으로 전체 항공기 운항수는 늘었지만 무려 65%가 넘는 항공기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난 31일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폐사를 하면서 리조트 등 시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BBC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갇혔고 가끔은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에도 봉쇄됐다며 황당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금에 가까운 봉쇄가 이어지자 중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너도 나도 그 지역에서 도망치기 바쁜데요. 예를 들어 폭스콘 공장에서 30km 떨어진 장저우 교회에 사는 칸모 씨는 남편이 10시간을 걸어 무사히 돌아왔다고 개면 신문에 말하였습니다. 폭스콘 공장 주변 지역이 봉쇄되며 대중교통 또한 운행되지 않고 있어 짐을 짊어진 채 도로를 따라가거나 도중 2m 높이 철조망을 넘어간 사연들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폭스콘 공장에서는 공장 가동을 위해 핵심 파트 시급을 36% 인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폭스콘을 떠나 도망쳤는지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조립 라인을 위해 많은 임시직을 주변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다며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 되었는데요. 올해 3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에 불과했습니다. 1분기 4.8%, 2분기 0.4%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목표치인 5.5%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해 10%가 넘게 성장하던 중국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공식 출범하며 상무위원 7명을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며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의 기업들은 탈중국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나온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국의 지배구조 시스템에 지치기 시작했다며 많은 회사들은 지금 중국 밖에서 그들의 미래 투자를 찾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로 코로나로 세상에서 멀어지는 중국의 움직임은 이념이 경제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업 환경을 비정치화하고 당국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탈중국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자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고민이 깊은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상반기 매출 감소는 97%가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55%는 중국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독불장군과 같은 행보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지쳐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